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재균 의원님. 지금 우리가 2016년도 결산을 지금 보면서 50% 이상 지금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지금 산업환경국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국도비 반환금이 50% 이상 넘는 거는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거를 국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내에서 준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고 그 부분까지 써진 다음에 예산 지출이 된 다음에 반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물론 경상적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보면 하나하나 과지금 보면은 기업정책과 보존지출에서 국고보조 반환금 6,300만 원 내려왔는데 6,300만 원이 그대로 지금 반납이 됐어요. 지금 집행잔액 반환 사유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업정책과 이건 과장님이 말씀해야 되는데 보존지출에서 6,300만 원 지금 반환된 거 있죠. 해보고 싶은 페이지 말씀하시는데. 경기도 지특회계에 자율사용 목적으로 집행잔액 반환 사유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반환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사연을 한번 보시고요. 네. 851페이지 같은 경우 시설비예요. 서탄면 도로포장 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천국면 고염리 도로, 지금 서탄면 내천리 도로 확포장공사 도비 지금인데 4억 5천 중에서 지금 사고율 시킬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집행 잔액이 1억 정도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설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내시로 그냥 도비에서 그냥 4억 5천을 그냥 내려준 거예요? 기본적인 협의하고 기본적인 돈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쪽 부분은 실제 이제 길이는 한 100m에 이제 폭은 한 8m 폭으로다가 이제 확장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제 설계 용역을 줘서 이제 그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 이제 당초보다는 여기 지금 한 1억 정도가 당초 판단한 것보다는 좀 적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 용역을 줘가지고까지 시행했는데 그렇게 적게 나올 수가 이제 있나요? 처음에는 이제 당초에 이제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보상비까지 해서 이제 사업비를 책정을 했는데 실제 이제 감정평가를 해보다 보니까 실제 당초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이 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여기 차액이 발생된 부분만 이제. 근데 차액이 발생됐어도 이 정도 되면은 반납 금액이 1억 정도 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면 한 23% 정도가 반납이 된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위에서 특정 목적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협의하고 우리도 설계 용역을 줬을 거고 아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천국면 고렴리 그 도로 확포장보다는
사고 이율 됐으니까 이거 전부 다 사용이 됐죠. 네. 집행잔액이 영원도 안 남았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이 두 개의 사업을 비교를 봤을 때 똑같은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어디 하나는 23%의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설계를 했고, 어디 하나는 영원이라고 그랬으면은 이건 틀림없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거라고 추상이 되냐면요. 아마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에 이제 추정치를 해서 이제 사업비 계산을 좀 하거든요. 근데 당초 계산했었을 때 좀 그 지역에 이제 그 부산면 수월함 지역이 이제 땅값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현실적으로 감정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비가 됐던 전부 다 둘 다 도비 사업인데 도비가 됐던 해면은 우리가 그쪽에다 요구할 때는 좀 더 세밀한 사전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네,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산을 봐주시고, 네.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 4억 5천 정도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를 반납하겠다 그랬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하수시설이든지 특별회계로 가야 될 것 같은 도로 사업비 내에서 예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보완할 수 있는 건 찾아가지고라도 해줘가지고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줬어야죠. 했으면 다음부터 최대한 반납되지 않겠고 최대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요, 이 뭉칫돈 내려오는 데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고이율도 많고 명시이율도 있고, 명시이율이나 사고이율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기본적으로. 나중에라도 기간이 안 돼가지고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몇십억짜리의 공사를 하다 보면 사고이율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도 또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시장이 도비가 내려온 게 있고 국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러면 도비하고 국비가 같이 내려왔지만 어차피 예산은 행정적으로 따졌을 때 국도비를 지금 구분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돈을 받는 사용처에서 예산의 출원처에서 대해서만 하는 거지, 저희가 시행하는 데에서는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예산은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사업 시행자는 평택 시안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계획이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장이 됐든 A 시장이 됐든 C 시장이 됐든 받으면은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정 목적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보고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결산 내역을 보면. 그리고 계획들이 없어요, 굉장히. 그냥 거기서 뭐 필요하다고 막 목소리만 커지면은 예산을 어떻게든지 올려가지고 타가지고 합리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금 결산 내역서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리고 한 예로 모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실 비용이 따로 나왔고 또 다른 비용이 또 따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합쳐가지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가지고 향후 그 시장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같은 시장 내, 그 조그만 시장 내에서도 집행은 지금 따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 나중에 보면은. 복합사업으로 봐야죠, 이런 거는. 지금 모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얻다가 지금 위에다 사무실 차렸죠. 네? 모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상인의 사무실을 지금 어디 옥상에다 차렸잖아요. 그 근접성이 있어요? 안쪽시장. 서정리 시장도 그렇고. 서울시장은 아직 준공 안 했어요. 준공을 했다 안 했다 그러고 계획 자체가 네. 좀 더 우리가 국비가 20억이 내려왔고 도비가 10억이 내려왔고 우리가 또 10억이 대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40억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비의 사업의 목적이 틀리고 도비와 시비의 사업이 틀리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우리는 판단을 해줘야지 나중에 갔을 때는 그게 효율적인 사업이 되는데 각자 놓고 사업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가보면 다 따로 국밥으로 노는 식의 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지금 뭉칫도 있는 게 2014년도에 이제 메리스 때 받았는데요. 당시에 저도 이제 중간에서 보니까 시장별로 예산 금액이 정해져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정시장에다가 그 돈을 중앙시장으로 좀 이렇게 옮기려고 해도 그게 이제 그 시장별로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고 일단은 그 목적대로 또 명시열이 된 부분이라 어떤 시장에 남았으면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못 됐더라고요. 그렇게 정해져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네, 예산을 준다면 네. 이제는 기본적으로 평택시에 대해서 평택시 재래시장에 대해서 받으면은 이제 전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장별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고 그런 식으로 또 전화해서. 시장별로 받았어도 네. 사무실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쉼터를 만드는 거 그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을 때 나중에 이 시장에 대해서 좀 효과적이고 효과가 가장 좋을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사업체를 또 거기서도 다 잘라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가족이 샀을 때 가장 좋은 집을 짓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되게 약해요. 그리고 돈이 많이 줘서 그러는지 몰라도 굉장히 또 집행 잔액도 보면은 뭐 많이 남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시장에 대해서 이 2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반납할 게 아니라 전용이 돼가지고 쓰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줬어야지 집행 잔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2014년도에 해서 명시열 돼서 집행 잔액을 제가 이제 전용 좀 쓰려고 이게 도비라 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국유센터 외에는 야외 쉼터까지만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시장도 고객센터 지고 남은 거를 야외 쉼터로 했고요. 다 그 두 가지 고객센터, 야외 쉼터, 그까지만 승인이 처리가 됐었어요, 예산이. 그리고 800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받을 때는 포괄적 개념에서 네. 쓸 수 있는 방법을 네, 모색을 해야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863페이지가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10억을 지금 받아가지고 네, 그 연도에 2016년도에 4억 6천을 쓰고 네. 지금 2월을 4억 1천만 원을 시켰다가 4고 2월까지 시켰다가 집행잔액이 1억 2천을 지금 집행 잔액을 해가지고 반납을 시켜야 될 형편이에요. 네, 이게 이제 100% 10인데요. 이것도 2014년도에 이걸 메르스 관련해서 세웠다가 11일 시설비를 따로 또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고객센터 짓고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길래 이 돈을 우리가 안출 출장소에다가 거기 뭐 그 시장 안에 뭐 저기 아키트 보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배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남았다고 반납을 또 해서 이 잔액입니다. 국도비가 왔을 때는 전용을 네.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네. 파악을 해야 될 거며 네. 시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네. 전용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게 세워야 되는 게 네. 예산의 네. 범위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의회에서 봤을 때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과예산을 세웠다. 결국 집행장애로 했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특히 국도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시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네. 그 퍼센티지에 대해서 그 과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남은 집행장애 퍼센티지를 깎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거 2014년도에 받아놓은 것 때문에 2010년도에 시설비를 별로 안 세웠어요. 이거 계속 써야 돼요. 그러면 왜 받았어요? 네? 그러면 예산을 네. 예산을 세우지를 말았어야죠. 지금 돈이 없는 데는 허덕이는 데도 많아요. 지금 돈 없어가지고 불용 금액으로 나눴다는 예산은 네. 솔직히 평택시에서 살림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864페이지에 통복시장 청룡몰 조성사업 해가지고 지금 6억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이거 사업이 지금 지출액이 6억에서 6억이 완전히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청룡몰 조성사업 지금 다 끝냈어요? 한 95% 정도 했는데요. 네. 이 돈을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주는 겁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그러면 예산의 이익인데 그러면 이게 16년도에 지금 줬는데 네. 지금 17년도 이때까지 지금 사업이 다 지금 시작도 못한 거 아니에요? 16년도 하반기에 하고 준공을 계획이 지금 24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100% 다 됐어요? 네, 거의 95% 정도 다 됐어요. 하숙화 쪽 그쪽하고도 그것도 협의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고요. 지금 일반 점포에 바닥 공사만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867페이지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라고 국비 해가지고 봤는데 1억 3천을 받아가지고 1억 정도를 쓰고 지금 2,900 한 3천 정도를 지금 반납을 시켰어요. 이거 취약계층들 물론 뭐 차상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던가 무슨 조건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 일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신청을 받다 보면 읍면동에서 받다 보면 많이 남거든요. 솔직히 예산이 부족한 실태라고 전 판단을 해요. 근데 국비를 또 한 3천만 원 정도로 반납을 시켰어요. 이거 취약계층 인건비는 이거 항상 공모 사업을 하거든요. 공모 사업을 해서 심사가 돈을 미리 내려오지만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한 다음에 그 선정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을 늘려주면은 네. 집행 잔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거 하다 보면은 기간과 정해져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또 그 다음에 2기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부분 이거 아니에요. 취약계층 인건비는 그 사회적 기업만 할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모 사업을 해서 되면 되지 더 확장해서 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은 경기도 공모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얼마까지 지원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하고 뭐 보험료 이런 거는 연초에 경기도에서 다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공모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연도별로 이게 좀 많이 잔액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도가 됐던 국가가 됐던 정확한 의견 제시를 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이게 자꾸 그 집행잔액이 좀 많고 불용처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도에 한 3회충이나 4회충형의 수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해라.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872페이지 보면 일자리 상담사 인건비,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해가지고 이것도 남는데 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건비가 남는 건가? 아니면은 상담사를 계속 쓰다가 예. 그 중간에서 또 그 중도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때 뭐 공모해서 또 신원조회 하고 받다 보면은 그 공백 기간이 있어서 또 그거 남더라고요. 그럼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상담사나 이제 상담사들의 저기를 한다 그러면 예비적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신청이 15명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저기를 10명을 고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위, 12위 같은 경우나 13위 거기에 냈던 사람들을 예비적 자원으로 갖고 있다가 상담사가 관뒀을 때는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요새 그러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 남은 거는 이제 연도 폐쇄기가 작년도에 바뀌었잖아요. 항상 예산을 2월 28일까지 세웠는데 2016년도에는 연도 폐쇄가 12월 말일 날 했기 때문에 1월, 2월 두 달께 또 남은 거라 또 금액이 좀 커졌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그런 부분도 있어요. 폐기년도 폐쇄기하고는 네. 이건 상관이 수배 폐쇄기 아니면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네. 예산을 내려보내지는 네. 않았을 거라고 봐져요. 아니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상담사가 이제 중간에 그만둔 다음에 그 공백 기간 그거. 에이, 그거는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연도 폐쇄기,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세우면은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잘못하면 돈이 모자라는데 이분들이 계속 일을 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나올 텐데 그런 예산을 세워요? 최소한 인건비는 몇 명 곱하기 몇 개월 해가지고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지금 3억 4,600, 그래서 1억 정도를 지금 반납을 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반납 금액을 훨씬 줄일 수 있고 평택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 맞춤형 일자리도 이것도 이제 국비인데. 그러니까 사회적 네. 기업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비슷한 네. 유형인데 네. 사회적 일자리보다만 이거는 포용할 수 있는 포용 범위가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공모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심사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 마지막까지는 좀 되질 않아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지금 50% 넘게만 하는 것만 해도 지금 3개가 지금 나와요. 예? 예산을 못 쓴 게. 물론 여기에서 이제 위원회 미개체로 안 쓰는 게 지금 산업환경국에서 보니까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 위원회가 법적으로 위원회를 안 열어도 상관이 없어요? 위원회 안 열어가지고 저기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은 거는? 지금 3개 관가가 지금 해당되던데 보니까. 사유가 없어서 개최 못한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사유 발생으로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열어야 되는 횟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건 없고요. 그 무슨 원인이 있을 때 10개 되게끔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예비비 차원에서 세우는 게 있거든요. 소비자. 그러면 일자리 경제과 그럼 한번 샘플로 볼게요.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네. 운영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2016년도 한 해 동안 소비자 정책 심의를 해가지고 시시비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거기 이제 주로 시의 수도요금이나 뭐 저기 쓰레기 수거 뭐 이런 거 할 때 좀 가태료 이런 거 문제를 심의할 때인데 아직 각 과에서 우리한테 뭐 여러 달래 요청이 없었어요. 아니죠. 쓰레기 네. 문제 같은 경우 만약에 됐다 가태료나 그러면 하수 요금이나 이런 거 요금 굉장히 심의할 평택시 때.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쓰레기와의 전쟁 치르면서 뭐 막 난리를 치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는 돈이 모자라 써야 될 부분이 같은데 수도요금하고 수도요금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을 지금 계속 인상시키고 있잖아요. 평택시에서는. 근데 2016년도에는 인상해서 우리한테 심의하려는 그런 게 없었어요. 2016년도에는 오르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네. 각 과가 따로 국밥으로 논다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협력적인 행정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 수도요금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갈 수 있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 심의가 그런 부분에 안 일어났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2016년 같으면 쓰레기와의 전쟁 1차, 2차 그거는- 선포해가지고 저기 저녁마다 읍면동 같은 경우 해가지고 아니, 그거- 관변단체까지 전부 다 동원시켜가지고 아니 근데 쓰레기 저기 과태료가 아니고 수도요금이나 그 하수료 하수료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금 관계. 예. 그거 할 때 우리한테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 올려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는 인상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자료 낼 때 제가 한번 여러 개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물어보고 왔거든요. 인상, 수도요금, 에이, 하수요금 같은 거. 수도요금하고 하수요금은 수도요금에 의해서 비율로 정책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금 일반회계에서 수도요금이나 특별회계로 주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복구하려고 지금 80%까지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인상분이 계속 지금 있잖아요. 근데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올 때 제가 확인해 보았거든요. 그리고 875페이지 지금 국내 여비 같은 경우 업무 추진 여비인데 4,800에서 3,400을 쓰고 지금 1,300 정도를 남겼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물론 뭐 여비를 정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아낀 건 좋지만 과연 이게 두 가지 판단이 되겠죠. 예산의 과대 예산이냐, 예산의 절약이냐. 과연 어떤 걸로 판단을 해야 될지. 일단은 우리 직원이 결혼을 좀 유지했고요. 그리고 신규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출장을 많이 안 나갔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월 20만 원 정도 받아가는데 우리 보통 직원들 뭐 출장을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출장 안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자리 정책과 같은 경우도 출장이 현장을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을 텐데요. 뭐 회계하고 뭐 일반 서무나 탁상에서 나올 수 탁상에서 해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거는 미비하다고 봐지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과장님 같은 경우도 거기 계장님까지 했으니까 더더구나 더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거의 현장 나가가지고 민원인과 협의 뭐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안 나가는 분 뭐 일반 서무 기업체 같은 경우도 있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또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설명해 줬을 때 과연 그 정책을 아는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는 안 해요 그럴 수 있는 부분보다는 현장 나가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 또 결혼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일은 많은데 결혼을 시켜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평택시 전체가 지금 뭐 국별로 결혼이 좀 많아요. 결국은 이제 예산에 잔액이 많이 남는 데는 거는 일이 과포화가 됐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정원이 모자라서 그러면 결국은 일을 못한다는 것은 예산이 과돼 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것은 조직의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만 예산의 과용이던가 판단을 좋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지금 순예산이요.
2016년도 같으면 지금 520억이에요. 걷다가 지금 438억을 썼고, 지금 사고이월, 뭐 명시이월 해가지고 지금 한 게 68억. 총괄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13억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이에요. 일자리 정책과나 지금 농업정책과나 축산과 국도비 내시가 많은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데는 얘기는 평택시로서는 굉장히 손실이라고 좀 판단을 해요. 의원님이 이제 작년도도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작년보다는 훨씬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남았는데요. 하여튼 이제 뭐 향후 년도에는 뭐 1% 이내로 반납을 전체 예산에서 1% 이내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요. 농업정책과의 일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정원을 늘리든지, 그리고 정책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농업기술센터하고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좀 넘겨줄 건 좀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50% 농업정책과도 50% 넘는 게 지금 예산 반액이 남은 게 5가지 정도 돼요. 5개. 그리고 신청농가 사업 포기에 의해서 불용액이 나오면 그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으니까 이 사업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국비 신청을 했던 이제 거기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블루베리 농가가 그게 이제 RCT에서 시설 현대화로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이게 이제 블루베리가 폐업 지원 받고 폐업 지원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이게 사업을 늘렸다가 그 사업을 계속 어렵겠다 생각을 했고 그 블루베리 그래서 100% 두 농가가 포기해가지고 그거는 하나 발생했고요. 그래서 국비는 올해서부터는 정말 신중하게 이게 접근을 해야지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맨날 사업만 따다 주면 정말 이게 100% 집행이 돼야 되는데 해마다 반환금이 생겨가지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국비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국비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그래놓고 나서도 안 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페널티 준 적이 있어요 혹시? 지금부터 이제 무조건 한번 신청해서 안 주는 거는 작년에 약속했듯이 3년간은 같은 사업으로는 사업 신청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식품하고 과수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금 거의 뭐 10%도 지금 못 쓰고 지금 반납이 된 것 같은데. 그 분야가 지금 큰 문제입니다. 저희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쪽으로는 전혀 예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게 해마다 반복되긴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국비 예산을 돌려서 신청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제 필요한 예산을 이제 더 신청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쪽에서 지금 보니까요, 시설 원예 쪽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에 지금 886페이지하고 887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국비 사업인데 지금 생각보다 시설 원예가 굉장히 평택시에서는 국비가 내려오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래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 최소화해서 이 시설 현대화를 이게 이제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이러면 이게 뭐 그 사람들도 투자 욕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할 텐데 이게 가격은 안 오르고 시설비는 또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뭐 자부담이 없으면 이게 뭐 할 텐데 또 자부담 비용이 또 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보통 몇 프로나? 50%. 물론 농업이 근간이기 때문에 농업을 살려가지고 그런 자부담 그나마
예산 저기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일반 사업자들 50%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아주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축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시설원의 목재 펠렛 보일러 지원 같은 경우는 100% 반납이 됐고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민간 사업 보조를 해가지고 지금 5억이 내려왔던데 3억 지금 쓰고 2억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됐어요. 농업정책과는 할 수 있는 부분만 앞으로는 좀 국비나 도비나 손을 좀 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저희도 주저식으로 그냥 선심성애로 가서 걸려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제가 할게요 해놨다가 지금 나중에 가서 실행할 단계 모든 게 지금 신청을 해놨다가 내려왔을 때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지금 890페이지에 병충해 방제 지원해가지고 지금 5억이 내려왔는데 4억 정도로 쓰고 1억 정도가 지금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평택시 이제 수도장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병충해가 뭐 돌발 병충해 이런 게 많이 발생하면 이게 많이 집행이 되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병충해가 우리 이제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발생이 감소했고요. 농약 사용을 예전보다 계속 이제 연도가 갈수록 농가들이 농약 사용을 줄여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신청이 적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이거는 농사 짓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집행의 범위에 한계돼 있어요? 요거는 저기 벼농사 지는 예산 그게 벼농사에만 딱 예. 국한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뭐냐 이걸 풀어놓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지금 뭐 산림과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못해다가 보니까 지금 확산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농약 종류라 그러면 전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돌려줄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 전체적인 말씀은 지금 드린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부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히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매년 결산검사를 보면서 지금 느끼는 게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 상당 부분이 많다고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도 그 농업직에 계속 있으면서 했는데 뭐 새로운 대안이라는 게 뭐 나올 수 있다고 봐줘요? 한번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이거 갖고 계속 뭐 쓴 거를 뭐 안 썼다고 따지는 것보다도 결산을 보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제 저도 이건 이제 한번 다 이제 뭐 여기 오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한 게 그 아까 말씀해 드린 포기가 많은 국도비는 사업에 정말 신중에 기해서 정말 뭐 각서를 받아놓고 하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한다는 말씀드리고 농업예산이 사실은 뭐 이제 선심성보다는 지금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공적인 부분으로 지원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건 다시 한번 지금은 하겠습니다. 본 의원 같으면요, 지금 결산을 계속 해보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농업이나 어떻게 근간 산업이 됐으면 1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분들 다 힘들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결산을 보고 나면 항상 느끼는 생각이 이거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이거 만약에 삭감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적정 수준으로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삭감을 했다?
그분은 죄인이 돼요. 마녀 사냥을 해버리더라고. 한두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예산은 맨날 이렇게 남아있다면, 과연 이게 어떤 쪽으로 정책을 지금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농업정책 있는 예산 단 100만 원만 깎거나도 완전 난리가 날걸요, 아마. 그러면 결산을 놓고 한번 따져가지고 그 중간에 매개체를 할 수 있는 거에 어떻게 보면 그걸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계속 반복돼요, 지금. 이런 식이라면은 농업예산 결산서 갖다 놓고 예산을 세울 때 퍼센트집으로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퍼센트집별로 50%가 됐던 해도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예산 세울 때하고 결산 볼 때하고는 말이 이렇게 틀리고 실행이 안 되니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에요, 지금. 한번 2018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요, 2016년도 결산서 갖다 놓고 예, 예. 한번 참고를 해서 예산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집행 못하는 것 같은 경우는 세우지 말아야죠. 예, 예. 잔여 예산 많으면은 그만큼 줄여서 세워야죠. 새로운 게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그쪽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우리가 일이 많다 생각하면은 일을 좀 쪼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집행 정원이 모자르다 그러면 집행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원초적인 거를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랬으니까, 솔직히 농업정책과 예산임 같으면 웬만한 작은 국 예산보다 커요, 지금. (917페이지) 축산과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금 해가지고 전부 다 명시시켰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당연히 사고이율로 넘어가겠네요, 이거. 지금 이제 네 농가 중에서 두 농가는 완료가 됐고요. 네. 6월 중에 지금 두 농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는 다 될 것 같아요? 예, 올해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승마체험 해가지고 지금 예, 1억이 내려왔는데 2,600이 지금 반납이 됐어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인 재활승마 지원해가지고 어린이 체험 승마 했는데, 이거 더 해고 싶은데도 못 해준 부분이 꽤 있다고 본의원은 들었거든요? 아예 없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120명을 도에서 배정을 해줬는데 2016년도에는 이제 440명을 배정을 해줬어요. 이게 네.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신청자들은 전액 다 해주고도 이게 이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아니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더 하고 싶은데도 몰라서 못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교육청과 학교에다가 수없이 홍보를 하는데도요. 예. 금년 것도 지금 이제 저희가 260명을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예. 한 210명밖에 지금 신청자가 없어요. 그럼 학교로 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 신청이에요? 예,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은 해주는데 예.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 이제 수시로 학교나 교육청에다가 추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장애인들은 시간이 짧아가지고 더 탔으면 좋겠다 하는 데도 있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이제 69명을 배정을 해줬는데, 장애인은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찼어요. 근데 이제 금년 같은 데는 아예 장애인 사업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는 예. 거기서 더 원하는 사람의 시간을 늘려가지고 시간도 딱 정해져서 내려와요? 몇 시간 태워라?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한 사람이 10번 타게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학생 경우에는 매년 이게 신청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남아요.
그리고 921페이지. 도축장 환경 개선 사업 도비 지금 6억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도비가 6억인가, 이게? 도비 3억입니다. 이게 저기, 12하고 3억씩 같이 예. 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도비 3억, 12 3억, 자당 6억으로 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사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금년 한 7, 8월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역서 좀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민간자본이니까 민간자본에서 사업 계획서 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다른 네. 895쪽에 보시면 저 로컬푸드 너무 좀 쳐봐요. 이쪽이에요. 로컬푸드 활성화, 로컬푸드 조사센터 원리. 로컬푸드 연중 생산 체계 구축? 이게 뭐라는 겁니까? 그 이제 902쪽에 봐주시죠. 902쪽. 네. 로컬푸드 연간 생산 체계 구축 그래서 도움이 받으신 건데 시설농가 지원. 시설론가 예, 정원창고 한동호 비닐하우스 16동 사업 지원. 그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사실 로컬푸드 소규모 로컬푸드 들어간 사업적인 행건요 내부 그 기한서하고요 그 지급 명세서하고 관련서 일수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여 알겠습니다. 밑에까지요. 저 예. 사업 포기해서 집행, 사업 포기돼가 집행. 여기 지금 다 지출된 것 같은데요, 뭐. 요거 알겠습니다. 요거 저기 말씀하신 거요? 예, 네,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저 로컬푸드 국비 사업 이번에 그 신대동 거그 윤감석 전 그 무슨 동원 대표한테 뭐 인수인계서 받으셨더라고. 내부 기한 문서도 좀 같이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해서 결제가 났는지 뭐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이쪽이냐? 여기 901쪽부터 로컬푸드 들어가서 진행된 것들은요 내부 기한서하고 지급명세서하고 좀 다시 일주 좀 다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드릴게요. 849페이지요. 이게 왜 기업정책과 예? 왜 828만 6,800원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업무 시책 추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기업정책과 업무 추진할 게 없는데 그냥 가다에게 예산을 측정해 둔 거예요? 전체 그 사업 예산에서 예. 이제 그 당초 그 계산했었던 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당초에 이제 보상비 부분이 이제 그 실제 이제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이제
추정한 것보다 더 이제 그 적게 나와가지고 가능 비용이 발생된 거고 전체 사업비에 대한 이제 그 낙찰 잔액이 이렇게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 내년도에도 또 예산 올릴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을 건가요? 그런 부분 당초 그 예산 세울 때부터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저기 933페이지요. 자원순환가 왜 2,469만 원 이렇게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당초 계획보다 이게 집행률이 적이 됐네? 예, 이 예산은 그 미화원이 예. 일시 결혼이 된다든가 주말에 대체 인력으로 이거를 세웠거든요. 그래 이제 일시 결혼 쪽에서 좀 그 예상보다 적게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세웠잖아요. 적정하게 세우셔야지. 네. 그럼 됐습니다. 저기 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예, 예. 자연수학 같은데 934페이지하고 5페이지요. 일반 보상금을 가지고 지금 기타 보상금을 가지고 RFID 지금 운영 아파트 대행료들이 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 700만 원씩 주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은 지금 자료로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RFID 운영 아파트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50%는 안 넘겼지만 지금 상당 부분에 지금 집행 장애금 나왔을 때 934페이지 770 남은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 1200 중에서요 700만 원으로 사용해도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집행 장애 RFID 운영 아파트 대행료 지급이요. 예, 예. 부과금액에 이제 5%를 지급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상보다 이제 부과금액이 그 좀 예상보다 적은 바람에 그렇게 좀 줄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추산을 해가지고 정확히만 추산하면 거의 근사치에 갈 것 같은데 RFID 아파트 쓰는 동수가 있고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까지 줄고 추산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좀 봐요. 수수료에 대한 건데 수수료가 이제 부과되면 거기에 이제 5%씩 그만큼 이제 추산이 좀 쓰레기가 차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덜 나왔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맨 처음부터 우리가 이 추계라는 게 있으면 전년치를 보통 많이 추계로 지금 삼잖아요. 근데 전년치에는 얼마 정도가 나왔는데 추계를 이렇게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내년 예산에는 좀 그 적정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지금 예산이 얼마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35페이지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을 잡았는데 4,700만 원 쓰고 520만 원 정도를 지금 했는데 지금 음식물 폐기류 처리비 산정 용역이에요. 물론 용역인데 용역비가 지금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 용역비가 있는데 한 번 정도는 평택시 쓰레기를 전반적으로 놓고 부분에 용역을 줄 게 아니라 물론 뭐 부분적으로 줘야 될 법적으로 줘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거 빼놓고는 한번
우리 평택시 생활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가 총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를 총괄적으로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런 용역비를 한번 세워가지고 총괄적인 용역을 한번 세워가지고 좀 장거리로 좀 보고 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그 점은 지적하신 대로요. 이제 에코센터가 운영이 되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한번 내년 정도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근데 이런 부분은 내년 정도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에코센터가 가동했을 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소급할 수 있는 거, 처리할 수 있는 거, 관해로 나가야 될 부분, 뭐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근거를 해가지고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와야지. 대부분은 다 부분이에요 지금.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두 가지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에코센터 들어가면 총량으로 다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처리 단가 다 구분이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비산재, 소각재만 이제 나가기 때문에 전체 용량은 다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자잘한 돈들이 지금 되게 많이 지금 집행 50% 이상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네. 사무관리비, 뭐 국내 여비, 행사비,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아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판단을 한번 하고 있는 환경위생과 자체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판단해서 예산이 그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여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자체에서 지금 사용되는 돈이거든요. 네. 그러면 누적되고 많이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은 써야 될 것도 눈치 보고 못 써야 될 건지. 의원님 눈치 보고 쓰는 게 아니라 하여튼 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과 내 그 풀여비도 있고 또 시책여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 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책여비가 이제 못 쓰고 불이행이 발생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판단해서 하여튼 그 불효불급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43페이지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잡아놓고 환경 정화 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있고 물품, 현수막 그런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에서 의지가 없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네, 제가 봐서도 제가 저도 예산 개통이 있었지만은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그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더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네. 행사를 해야 될 부분일 거고 네. 만약에 행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면 안 되겠죠. 알았습니다. 위원님 내년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135페이지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인데 명시율이 지금 3억 6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율이 어떤 사업을 지금 명시율 시켜놓은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전부 다 집행을 했는데 지금 한 반 정도 하고 반 정도 못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 중간 이제 그 포스로 그 마을 방범하고 쓰레기 방법 투기한 거 단속 그 CCTV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3억 6,360만 원. 아니 그러니까 7억 8천 중에서 4억 지금 4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으니까 지치력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반 정도 3억 6천 정도가 또 안 됐어요. 이거는 어떤 발전소 주변 지역의 마을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했으면은 이거를 전부 다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지금. 비슷한 사업이면은 우리가 뭐 조달청을 통해서 뭐 한다든지 그것도 불편하다면 제3자 입찰 공고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명확성만 해주면은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 이게 전부 다 사업의 효과가 더 좋지 않아요?
이게 그 동네마다 또 목소리 크신 분들이 또 말씀하시니까 다 또 그쪽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일괄타진돼야 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사업이 우리가 이게 사업비를 특정을 해놓고 이제 또 동네마다 이제 마을마다 이제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제 실제 설치할 때를 이제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과장님 시기를 이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게 마을하고 이게 소위 말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전에 어디다가 뭐를 하자고 그랬을 때 그분들하고 전부 다 같은 식의 주민 공청회가 됐던 간담회가 됐던 했을 때는 뭐를 하자고 그랬을 때는 위치 금방 나옵니다. 그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디가 좋겠냐고 그래가지고 위치 파악까지 한다 그러면 사업은 일괄적으로 명시율이 나올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느 마을은 됐고 어느 마을은 못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다 들어본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들의 행정을 했을 때는 포괄적인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 계획가 짜졌다 그래서 협의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가 되졌으면은 그거는 위치 선정이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큰 단위에서 계약을 했을 때 어떤 제품이 만약에 제품 선정을 했을 때 공정성만 갖는다 그러면 이건 명시율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사업자한테 돈 예산을 주는데 사업을 느린다고요? 그 사람들도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그러겠어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명시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예산 항목은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 이거를 뭐 내려주는 거는 아니고 사실 이 CCTV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이제 우리 그 영상정보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집행하게끔 하고 그쪽에서 실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설치 장소를 어디 설치를 한 건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려서 이렇게 지금 명시효율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과장님 명시일이 됐으면 다 명시일이 됐으면 이해를 해요. 사업의 발주와 뭐 그런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근데 반은 집행이 됐고 반은 집행이 못 됐을 때는 그 말이 맞지가 않는 데는 답변이에요. 답변이 맞지가 않잖아요. 물론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데 사업자하고 어떤 그런 계약이 됐다 그러면 일괄 발주가 나갔으면 명시율이 나오고 명시율이 안 나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부분 계약을 했다거나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명시율이 되고 명시 집행이 되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명시율이 됐는지 어디는 집행이 됐고 어디는 아닌지 그리고 이거 지출 상세명세서 있죠? 네. 지출 상세명세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못 쓴 이유가 아마 이제 소탄면 이제 뭐 방송 장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못했었는데 이게 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좀 뭐 법에 그렇게 되는지 좀 풀어주면 안 되나? 좀 편하게. 어떻게 보면 이건 시설이나 이런 것만 했는데 진짜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땅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공동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되잖아. 그리고 이게 계약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입찰을 하다 보면 딴 쪽이 돼. 네. 근데 그쪽에서도 또 이쪽 걸 또 이렇게 그 제품을 또 갖다가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품이. 근데 서로가 이제 그거는 이쪽에서는 우리 저기 기술력이니까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좀 싸게 좀 갖고 올라야 되는 거고 그런 이해관계가 또 안 돼. 이건 또 단위가 또 억단위이기 때문에 입찰은 또 봐야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거 뭐 동네별로 n분의 1로 나오면 5, 600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진이하고 이제 서탄이 이제 오산 거, 뭐 동탄 거 지금 해갖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열어주면 좋겠어 좀. 그래갖고 이것도 서탄에서 처음에는 그걸 한목으로 받아서 그걸 저기에다 초등학교 체육관 짓는 데다 같이 한번 마서 좀 해보자라고 또 맞섰는데 또 그것도 교육청하고도 이렇게 또 여기저기 또 안 맞으니까 또 못하는 거고. 근데 예산 집행하는 방법을 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열을 네, 수 있는 방법을 이왕 어차피 이게 뭐 다 민간한테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회계적으로다가 이 풀어나갈 사항이라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니 회계법으로도 풀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조달일 겁니다. 조달이 아니라 제3자 공고 제한을 내가지고 맞는 거를 저희가 선정해놓은 선택의 방법도 있잖아요. 너무 경직돼 있어서 그래요. 또 지적하신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쪽 부서.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네, 그걸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일회성으로 이거 뭐 시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또 대신해주고 어떻게 보면 지금 네. CCTV 시에서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다 해줘야 돼. 네. 그걸 어느 동네는 그걸로 CCTV 달고 어떤 데는 시에서 또 하고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병재. 저기 기업정책과에요. 그 송탄산단 체육시설 보수공사 지금 한 8천만 원 남았는데 그 저기 그 옆에 그 앞에 텐시 그 게이트 부장 앞에 있는 거 택시장인가 그 하다 생긴 거 어떻게 뭐 처리됐어요? 아직 그대로예요. 방치된 상황이에요. 그 앞에 그 그렇죠. 예. 족구장 족구장. 족구장 두명 설치한 거는 근데 일단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아직 왔기 때문에 비가 오면 계속 살펴봐가지고요. 그거 이상 없을 때까지 저희가 하자 보수 조치할 그 가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증권은? 모르세요, 그거는? 저쪽 그 기사는 저쪽 회계과에서 해나 이거 계약을? 그쪽에서 봤나요? 근데 뭐 하자를 하고 나서 또 하자 기간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게 웬만큼 손대가지고 될 일이 아니던데. 내가 보기엔 한 회사 그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한번 보고 저희가 회의를 할 때까지 이제 제가 확실히 그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뭐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948쪽에 보시면 이제 그 환경위생과죠? 여기가 환경위생과인데 수질오염 그 폐기물 처리 관리에서 이제 그 1,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 해병대에서도 이번 올해도 보니까는 그 해병대에서 수질 정화 운동할 때 보니까는 그냥 차로다가 이거 칸쳐 끌어내갔는데 매년마다 하는 거걸랑이에요 거기서. 네네. 그 올해 그 작년에도 했을 텐데 그 뒤에산이 남아 있죠. 그 분명히 그 비용이 해병대로 넘어갔나 이거 비용이 남아 있을 리가 만물 텐데 이거. 아, 네. 위원님 요거는 그 긴급사항 예비비 성격으로 네.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그때만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 후에 잠시 정회하고 장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